안녕하세요. 디지로그 에디터 비스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 볼륨2 아이패드 초기 설정법 및 꿀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아이패드를 구매해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사용법도 모두 다루고 있으니 기본 사용법 익숙하신 분들은 영상 후반에 다루고 있는 꿀팁까지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 볼륨1은 아이패드 초기 설정법 영상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패드 초기 사용법 및 꿀팁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홈 버튼이 없는 아이폰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앱을 실행하고 전환하고 끄는 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 하단에서 위로 쓸어 올리시면 됩니다. 홈화면 보기 다른 제스처로는 손가락 5개로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5개를 빠르게 오므려 주시면 홈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미 사용 중인 앱으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 홈화면으로 가는 제스처와 동일하지만 쓸어 올린 후 손을 떼지 말고 잠시 멈춰주시면 앱 전환기가 나타납니다. 사용하려는 앱을 눌러주시면 앱이 전환됩니다. 동일하게 손가락 5개로 앱 전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쓸어 올려 앱 전환기를 나타나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5손가락을 오므린 후 바로 떼지 말고 잠시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과장되도록 멈춰서 그렇지 잠깐만 멈춰주시면 됩니다. 몇 번 해보시면 쉽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앱 전환기를 띄워서 앱을 전환하는 방법 외에도 앱 전환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4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겨주시면 됩니다. 직전에 이용했던 앱 순서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직전에 사용했던 앱으로 전환할 경우 유용한 제스처지만 특정 앱을 찾기 위해 전환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직전 앱 전환에만 이용하고 그 외에는 앱 전환기에서 앱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손가락을 쓸어 넘기기 뿐만 아니라 한 손가락으로 화면 하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셔도 직전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종료를 원할 경우 안내드렸던 2가지 방법 중 편안한 방법으로 앱 전환기를 띄워주신 후 종료를 원하는 앱을 위로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편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이폰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동일합니다. 화면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앱이 흔들리면서 앱을 자유롭게 이동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단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각종 위젯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OS 15부터 위젯도 일반 앱처럼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홈 화면에 띄우고 싶은 앱의 위젯을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선택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특정 폴더에 몰아넣고 싶을 경우 해당 앱을 포개 주시면 자동으로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명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폴더하고 싶은 앱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씩 폴더에 쓸어 넣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2개의 앱을 이용해 먼저 폴더를 만들어 주신 후 하나의 앱을 선택한 다음 다른 손가락으로 나머지 앱을 눌러주시면 앱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앱을 다 선택했다면 해당 폴더로 드래그 다운 해주시면 여러 앱을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폴더가 아닌 홈 화면별로 테마를 나눠 앱을 관리하고 싶을 경우 홈 화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가장 오른쪽 화면에서 앱 하나를 선택 후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시면 새로운 홈 화면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홈 화면을 원하는 테마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화면 편집 상태에서 아래 화면 편집키인 점점점을 눌러주시면 전체 홈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숨김을 원하는 화면을 체크 해제 후 완료를 누르시면 해당 홈 화면을 숨길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숨김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젯 겹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이즈의 위젯을 겹쳐서 하나의 위젯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해주시면 위젯을 전환하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젯 스택을 길게 눌러주시면 스택 편집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위젯뿐만 아니라 가장 왼쪽 홈 화면에서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겨주시면 위젯이 나타납니다. 편집을 눌러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홈화면 위젯이 있는데 해당 위젯은 왜 필요한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예를 들어 애플 펜슬 배터리 잔량이나 날씨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 홈화면으로 가지 않고 알림 센터를 내린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시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 화면 편집 상태에서 앱 왼쪽 상단 빼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제거 가능합니다. 다른 앱 삭제 방법은 삭제를 원하는 앱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가장 아래 앱 제거가 있습니다. 완전 삭제뿐만 아니라 홈화면에서 제거가 가능하며
홈화면 제거의 경우는 앱이 아이패드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홈화면에서 앱을 숨김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홈화면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을 경우 가장 오른쪽 앱 보관함에서 해당 앱을 찾은 후 길게 눌러 홈화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홈화면에서 나타나지 않게 숨긴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고 싶을 경우 필요할 때마다 앱 보관함에서 찾아서 이용하시거나 홈화면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스팟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앱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팟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팟라이트는 아이패드 자체 검색 기능으로 앱뿐만 아니라 연락처, 메시지, 캘린더, 사파리 등과 같은 앱 검색까지 통합으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궁금할 경우 사파리를 켜고 원하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달러 환율까지 검색하기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냥 스팟라이트에서 달러 환율을 검색해 주시면 사파리에서 검색된 결과가 제한됩니다. 해당 검색 결과를 눌러주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며 이동하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 결과를 길게 꾹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계산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패드에서는 계산기 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드파트 앱을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팟라이트에서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 연락처를 검색할 때, 맥북에서 단위를 환산하거나 간단한 계산이 필요할 때, PC 내에 정보를 찾을 때 앱을 켜지 않고 바로 스팟라이트를 열어 빠르게 해결합니다.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검색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사진도 검색해줍니다. 사과를 검색하면 제가 아이패드로 그려서 사진 앱에 캡처해두었던 사진도 함께 검색해줍니다. 독 편집을 살펴보겠습니다. 맥북을 이용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은 독이라는 독특한 앱 보관 기능을 제공합니다. 멀티태스킹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업하다 홈화면으로 접근하거나 앱을 찾기 위해 앱 보관을 뒤질 필요 없이 앱을 바로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편집 상태에서 원하는 앱을 독으로 드래그 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독에서 제거를 원하는 앱을 드래그해 밖으로 빼내주시면 됩니다. 폴더도 독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을 독에 잘 배치해 주시면 멀티태스킹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럼 바로 멀티태스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는 스플릿 뷰, 슬라이드 오버, 스테이지 매니저 이렇게 3개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지원합니다. 스플릿 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앱 하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 하단을 쓸어 올려 독을 띄우신 후 동시 작업을 원하는 앱을 화면 페이지에 드래그 다운 해줍니다. 드래그 다운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나 오른쪽 끝으로 앱을 밀어 넣으시면 스플릿 뷰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화면이 활성화되었을 때 손을 떼주시면 동시에 2개의 앱을 띄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 후 굿노트와 같은 앱에 드래그 다운 해주시면 해당 이미지를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앱과 오른쪽 앱 위치를 바꾸고 싶을 경우 상단, 중간, 점점점 3개를 이용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 비율도 가운데 분할바를 이용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세밀하게 조절이 불가능하며 시스템상 지원하는 비율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스플릿 뷰를 종료하고 하나의 앱을 띄우고 싶을 경우 가운데 분할바를 없애고 싶은 앱 쪽으로 밀어주시면 하나의 앱만 띄울 수 있습니다. 상단 점 3개를 눌러 닫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스플릿 뷰 상태에서 다른 앱을 사용하기 위해 홈화면 가기를 하시면 해당 스플릿 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독에서 앱을 직접 드래그인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화면 상단 점 3개를 눌러주신 후 스플릿 뷰를 눌러주시면 앱이 사이드로 밀리면서 홈화면이 나타납니다. 동시 작업을 원하는 앱을 눌러주시면 스플릿 뷰가 가능합니다. 간혹 스플릿 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그가 아니라 해당 앱이 스플릿 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는 investing.com 앱 같은 경우는 스플릿 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오버입니다. 사용 방법은 스플릿 뷰와 동일합니다. 독에서 원하는 앱을 쓸어 올리면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터치를 떼는 위치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스플릿 뷰의 경우는 원하는 앱을 왼쪽이나 오른쪽 사이드로 가져갔을 때 스플릿 뷰 화면이 나타날 경우 드래그 다운 해주시면 활성화됐습니다. 슬라이드 오버는 사이드를 제외한 아무 곳에나 드래그 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오버는 원하는 위치로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끝으로 자동 배치됩니다. 위치 변경은 위에 점 3개를 이용해 주시거나 앱 사이드를 반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오버를 없애고 싶을 경우 그냥 페이지 밖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나타나면서 슬라이드 오버가 사라집니다. 다시 띄우고 싶다면 반대로 페이지 밖에서 안으로 쓸어 넘기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오버는 하나의 앱만 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앱을 스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겹치고 싶은 앱들을 동일하게 하나씩 띄워 쌓아주시면 됩니다. 앱 전환은 슬라이드 오버 하단을 옆으로 쓸어 넘기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을 쓸어 넘길 경우 전체 화면이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오버 하단을 밀어주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오버에서 특정 앱 종료를 하고 싶을 경우 일반 앱 종료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단을 쓸어 올려 전환기를 띄워줍니다. 원하는 앱을 위로 쓸어 날려주시면 슬라이드 오버에서 해당 앱이 사라집니다. 이제 스플릿뷰 슬라이드 오버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스플릿뷰가 나타난 상태에서 슬라이드 오버까지 이용하시면 동시에 3개의 앱을 띄워 작업 가능합니다. 앱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원하는 경우는 동시에 동일한 앱을 띄울 수 있습니다. 파일 앱을 3개 띄워놓고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플릿뷰를 슬라이드 오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스플릿뷰 화면에서 슬라이드 오버를 원하는 앱에 상단 점 3개를 잡고 중앙으로 밀어주시면 슬라이드 오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슬라이드 오버를 점 3개를 잡고 사이드로 밀어주시면 스플릿뷰로 전환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가운데로 밀어주시면 단순히 위치만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 3개를 잡으신 후 아래로 살짝 내려 슬라이드 오버 화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 손을 놔주시면 스플릿뷰에서 슬라이드 오버로 쉽게 전환됩니다. 다음 멀티태스킹 기능은 최신 업데이트 버전인 iOS 16에서 새롭게 추가된 가장 따끈따끈한 스테이지 매니저입니다. 설정, 홈화면 및 멀티태스킹에서 가장 아래쪽 스테이지 매니저를 켬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제어센터에서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어센터에 스테이지 매니저가 없다면 설정, 제어센터에서 아래로 내리셔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륨 1 아이패드 초기 설정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는 최대 4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서 작업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지원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3세대 이상,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이상, 아이패드의 5세대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많은 앱을 띄워놓고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모델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를 켠 상태에서 앱을 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최근 사용한 앱이 나타납니다. 함께 사용하고 싶은 앱을 메인 페이지로 드래그 다운 해주시면 바로 멀티태스킹 가능합니다. 윈도우 아래쪽 윈도우 크기 조절 부분을 통해 앱 사이즈 변경과 상단 점 3개를 통해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윈도우는 원하는 위치나 사이즈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사이즈 및 위치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앱을 추가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이 끝난 앱을 옆으로 밀어주시면 최근 사용한 앱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프로가 11인치라서 그런 건지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스테이지 매니저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장 모니터 확장을 통해 조금 큰 화면에서 사용하거나 12.9인치에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림 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센터 확인 방법은 앱을 이용하다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알림들은 화면 상단을 쓸어 내리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을 쓸어 내리시면 제어 센터가 나타납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재생, 회전 잠금, 화면 밝기, 볼륨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아이패드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앱들도 사용자와해 이용 가능합니다. 제어기들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어센터 사용자화 방법은 이전 영상인 볼륨 1 아이패드 초기 설정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모드에서 키보드를 띄울 경우 화면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키보드를 두 손가락으로 축소해 주시면 작은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키보드 아래쪽을 잡고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키우고 싶을 경우 키보드를 두 손가락으로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오타가 발생해 커서를 이동해야 할 경우 터치를 통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꾹 눌러서 손가락을 직접 가져다 대는 방법도 있고 키보드 위를 손가락 2개를 쓸어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숫자 및 특수문자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에서 특수문자를 선택하지 않고 키들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키별 상단에 표시된 특수문자들이 바로 입력됩니다. 텍스트 선택 방법은 해당 텍스트에 손가락을 직접 가져다 대 빠르게 2번 클릭해 선택해 주신 후 원하는 영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 2개로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단어가 선택됩니다. 전체 문장 선택을 원할 경우 손가락 2개를 빠르게 2번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단어 선택 후 손가락 2개로 드래그해 원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제스처로 키보드 위뿐만 아니라 페이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텍스트 복사는 드래그 후 나타나는 도구에서 복사하기를 누르신 후 복사를 원하는 곳에서 터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입력 도구가 나타납니다.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텍스트 선택 후 손가락 3개를 오므려 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반대로 손가락 3개를 펼쳐주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손가락 3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 넘기시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시면 실행 복귀됩니다. 다음으로 캡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료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료 버튼은 위아래 상관없이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생성된 캡처 화면을 눌러주시면 캡처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캡처 방법은 왼쪽 모서리를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모서리를 쓸어 올리시면 퀵 메뉴가 나타납니다. 왼쪽 오른쪽 제스처 기능을 변경하고 싶다면 설정, 애플 펜슬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왼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쓸어 넘기기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 해당 기능이 불필요하거나 불편할 경우 끌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빠른 메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드를 노트 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플 펜슬을 이용해 빠르고 쉽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메모가 필요할 경우 그냥 애플 펜슬을 꺼진 화면에 터치해 주시면 바로 메모 앱이 활성화됩니다. 메모가 끝난 후 별다른 설정 없이 메모 앱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아이패드는 대부분 아이폰처럼 끄지 않고 사용하지만 간혹 꺼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료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종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만 익숙하게 사용하셔도 아이패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사용에 빠르게 익숙해지는 방법은 아무래도 많이 사용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기능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면서 아이패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안내드린 초기 사용법 및 꿀팁 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유용한 기능이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 A2G 볼륨 2 아이패드 초기 사용법 및 꿀팁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 A2G 볼륨 3 아이패드 필수 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IT 리뷰, 정보, 사용 팁을 빠르고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로그 에디터 피스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